부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부산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장수석 본부장님.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부산 시내 정수장 총 시설 규모가, 그러니까 시설 용량이 공업용 정수장 20만 톤을 포함해서 총 얼마가 됩니까? 264만 3천 톤입니다. 그렇죠. 264만 3천 톤이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예, 그 용량, 예, 얼마나 됩니까? 생산을 하면은 260만 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는, 예. 거기에 최고 가동률이 한 53% 정도, 예. 53.7% 정도가 나오고 있고, 네. 평균적으로 보면 요즘은 한 100만 톤 내외에서 생산이 네,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100만 톤, 110만 40, 톤 한 정도. 2, 3% 정도 네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최고 가동률 53.7%를 아까 그 가동률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이 시설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날이 53.7%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이 그만큼 먹었다는 거지. 그날은 예, 그때는 예. 그럼 평균이 53.7%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가동률. 그렇습니다. 평균 가동률 얼마쯤 됩니까? 평균 가동률은 한 43% 정도. 그렇죠. 예, 2009년 8월 말에 보면 4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부터 쭉 보니까 뭐 아무리 우리가 후하게 가동률을 이렇게 해도 50%는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균 가동률이. 평균 가동률은 그렇습니다. 예, 50%보다는 조금 밑으로 그렇죠.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지금 1995년에 보면 우리가 그 덕산 정수장에 50만 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105만 5천 톤이.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덕산이 155만 5천 톤이 되고 해서 총 264만 3천 톤. 예. 예. 요게 만약 전체가 다 가동이 된다면 우리 부산 시민 얼마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몇 명이? 지금 한 평균치만 갖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한 700만 명 정도가 네. 부산 인구가 돼도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라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아까 저 3% 정도가 네. 우리가 그 평균 생산량이다. 가동률이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네. 264만 3천 톤, 네. 264만 3천 톤의 시설 용량이 풀 가동됐다. 예. 예. 그러면 얼마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50%만 보더라도 사실은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 환경부나 네. 이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설 용량을 얼마쯤 보느냐 하면은 네. 맥시마 75%.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규모는 지금 부산시가 보면은 우리가 급수 인구를 아까 그 보고하실 때 357만 네. 357만 몇천 명? 아니. 아까 보고할 때 357만 빠진 거 말고 전체 인구 말고 전체 인구 357만 7천 명 4천 명 375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일부 급수 그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서 356만 9천 명. 네. 예. 그리고 일일 사용량, 평균 사용량을 307리터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307리터로 나누게 하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800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이 700만 시설, 명. 총량 평균치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1995년에 우리 인구를 보면 380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50만 톤 추가 시설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없어도 50만 톤 추가 시설을 하지 않아도 307리터를 평균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1인당 307리터를 소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약 700만 명이 하루에 충분히 급수가 되고, 환경부가 말하는 75% 가동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700만 명의 4분의 3이면, 500 한 7, 80. 그렇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덕산에 50만 톤을 추가로 설치 않아도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그 급수가 가능한데 왜 정수시설을 1995년도에 다시 이렇게 했는지. 네, 그때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저 재무 의원께서 바로 계획 인구를 정확히 산정해야 된다는 요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도시 계획을 할 때 부산시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일단 그때 당시에 네네. 급수 인구 자체가 우리가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 했는데 93년도에도 94년도에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고 94년, 95년도 2만 명이 소폭 늘어납니다. 예. 예. 계속 줄고 있었고 그러다가 2만 명이 소폭 늘어났다가 늘어나죠, 예. 예. 그러다가 다시 96년도 되면 또 2만 명씩 이렇게 감소해서 오늘날 우리가 357만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너무로 양이야. 네,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설사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 한다.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또 이렇습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면은 우리가 쓰는 물의 양도 늘 것이다. 그렇죠. 뭐, 샤워도 자주 할 거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예, 그래 봤는데 오히려 또 그 물을 쓰는 양도 또 대폭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부분도 구체적으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니까 우리 정책하는 사람은 그런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또 인구는 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필요하겠다. 지금 시설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최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 예측에 대한 과학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시설 하나 더 짓는데 그때도 국비를 우리가 50만 톤 그 덕산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받았죠. 아닙니다. 안 일반 받았습니까? 정수장의 네. 시설 확장의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고요. 없습니까? 고도 정수 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비를 좀 그러면 받습니다. 여기는 춘산 11호 지어졌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더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당시 그것만 해도 아무리 늘어나도 인구 500만이 훨씬 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생활 수준이 달라진다 해도 그 당시에 꼭 이 50만 톤 시설을 국 시비를 투여해가면서까지 했어야 옳았는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지금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과잉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가동도 하지 않은 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지비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시설을 그렇게 유효시설로 남아있는다고 해서 그 시설이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도 발휘 유지비가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수요 예측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상수도 본부에 아주 큰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어떤 경영 문제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이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예. 일단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여유시설이 있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비는 들더라도 우리가 장래를 향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데 그 여유시설이 얼마나 여유로운가. 그렇죠. 이게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75%면 나머지 25%가 여유시설로 있으면 딱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그 200%란 말입니다. 100% 우리가 쓰는데 그 중에 100%가 더 있어서 200%의 시설을 가지고 우린 100% 돌려 그야말로 반만 돌리고 있는데 그 반이 그냥 우리가 여유시설에 있어서 여유롭다라는 마음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뭐 부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예. 근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니까 7월달 업무보고 때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면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 36만 7천 톤. 37만 6천 톤. 37만 6천 톤.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 이 신규 수요의 내용이 뭡니까? 여기 동서부 상권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동부 상권에는 장안, 맹내, 오리지구 여기 있고 서부 상권에는 이제 부산 신항,
수요가 상당히 큰 거고 어쨌든 부산 위험지구하고 시내 수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물류단지가 있고 네. 물론 이제 인근 지자체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 급수 보급을 좀 많이 앞으로 할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 저희들 안 놓치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지금 30몇만 톤 가지고 지금 우리 그 남는 물 다 소화 못하고 예 그리고 가동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네. 저기 네. 이 가동률 문제도 네. 지금 그 서울시도 그런 일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네네. 지금 전국적인 어떤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인구의 증가 추이라든지 급수 네. 사용량의 추이를 좀 잘못 계산해 갖고 이게 지금 대전 같은 데는 가동률이 43%밖에 안 네, 되고 네. 있거든요. 네. 아주 양호하다는 서울이 지금 한 68%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문제는 시설 용량 자체도 우리가 좀 가다로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번에 좀 요걸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51만 톤을 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옛날에 정수공정하고 지금 정수공정이 또 다릅니다. 시간이 네. 많이 걸리거든요. 네, 네. 아주 조물 만들려고 노력들 하다 보니까 네. 정수 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예비용으로 확보한 거는 시설 가동 쪽에서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에 좀 정확한 그렇죠. 뭐 예. 어떤 대책이 그걸-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있는 하려고 시설을 뭐 그야말로 폐쇄를 할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예로는. 예, 예, 단순 그리고 또- 통계만 보면 이건 상당히 너무 잘못한 것 같처럼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떤 때는 우리가 정수지나 이런 그 정수시설을 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네. 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네. 앞으로 37만 6천 돈 뿐만 아니고, 또, 그런데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겉돌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기대, 막연한 대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수 시간에 대한 거, 정수 방법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라든지 네. 또는 또 어떤 부분만큼은 정말 좀 닫아놓고, 예? 닫아놓고 예비시설로 중간 점검만 하고 두겠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뭐 앞으로 이렇게 늘려나갈 것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뭐 이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온 게 벌써 10년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사실 이걸로 인해서 예산 낭비된 거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상수본부는 상수본부대로 적자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요. 네. 예, 본부장님은 늘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고심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서울은 50% 뭐 그 가동률이 대전은 더 열악하게 40몇 프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실제 가동률 보니까 40몇 프로밖에 안 되네요. 뭐 최고 가동률이 53.7%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서울의 상수도 그 생산 원가는 500원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원수 자체가 원체 깨끗한 원수니까. 500원대고 예. 대전이 400원대인가? 예, 대전이 499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원수 수질이 좋은 데일수록 물값은 원가가 좀 싸게 예. 먹습니다. 그럼 우리 낙동강물은 원수 수질이 그렇게 나쁜데 어디 지자체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부산 시민도 믿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이제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는 편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가동률하고 원가하고도 굉장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를 봤을 때 원가가 우리 대도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이 817원. 네. 그렇죠. 예, 부산이 807원. 예. 뭐 뒤에 점 빼고요. 네. 예. 거의 10원 내지 11원 차이 나고요. 근데 이제 수도 요금을 보니까 뭐 서울이고 인천이고 이런 데는 다 500원대 600원 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부산도 644원. 네. 예, 인천이 645원. 울산이 700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765원 예, 정도. 그 우리는 이제 800원 넘게 들여가지고 생산해서 지금 600 얼마를 받다 보니까 늘 말씀하시는 게 상수도 요금 뭐 현실화라든지 예, 또 뭐 인상 요인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원가 절감에 어떤 있어서 우리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과잉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 저는 이 부분이 없고는 원가 절감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수율 말씀하셨고 또 누수율에 대비해서
뭐 그 노후관 그 교체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과 동시에 반드시 예,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이 과잉 시설에 대한 부분. 네. 예, 뭐 어떤 과잉 시설을 배수지로 전환을 한다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뭐 방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 우리 가동률의 문제가 나오면 시설 용량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거 정수 시설의 용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네네. 그 최대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우리가 최대 용량인데 시설 용량이라 그러는데 그걸 지금 현재 실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덕산 정수장의 경우는 그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할 때 한 라인을 하면은 나머지 라인은 쉬게 하고 이걸 이제 또 보수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우선 있도록. 당장 유지비가 그렇게 그 유지시설에서 많이 드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거는 그 아니에요. 말씀입니까?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어떤 가동 계획을 세우시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 여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얼마 생산하실 계획이시라고요? 언제까지? 광변 여가수는 네. 광역 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네. 26만 톤을 지금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부산이천 낙동강 하구에서 우리는 채취하는 거죠? 하구는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저 장령 쪽이라든지 위쪽에서 합니다. 낙동강변에 그 모래가 많은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집중하고 저는 혹시 하구 쪽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이게 전토질인데 그쪽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강변 네. 여가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10월 달에 한참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우리 메리 취수장 인근에 그 불법 폐기물 매립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거기가 메리 취수장에서 2km 떨어진 곳. 네. 예. 그리고 또 메리 취수장에서 또 1.5km 떨어진 데는 물금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그런데 밑에 이제 물금치장 내려와가 있고요. 그렇죠. 예, 예. 1.5km 메리에서 떨어져서. 근데 그 불법 폐기물이 건축 뭐 산업 폐기물인데 그 적은 양도 아니고 490만 톤 정도더라고요. 예. 그건 조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고 네네. 했는데 당초에 발표됐던 거는 뭐 우선 용어부터가 지금 조금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그렇습니까? 네. 폐기물 이렇게 표현하고 쓰고 있는데 네. 일단 그게 매립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매립이 우리가 가능한 물질이냐?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공사 현장에서 네네. 땅을 파서 나온 걸 복토를 하기 위해서 갖다 버리는 흙이냐 아니면은 네네. 그야말로 그 인체 그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섞였다든지 폐미 비밀로라든지 이게 정상 처리되지 않은 네. 그런 게 묻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본부장님은 폐기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네. 정상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게 유출돼 갖고 묻혀 있는 걸로 봐지고요. 네. 감기가 그런데 그런 것도 매립을 할 때는 법적인 허가나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불법 필요한데 예. 저게 2006년 이전에 이제 그 엄청 광활한 지역입니다. 예. 무려 그 우리 메리 지수장에서 1.5km부터 해가지고 한 5km까지 네. 그리고 폭이 한 400m, 3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보면은 그래는 묻혀 있는데 예, 대동감자라고 감자 농사를 짓다가 네. 침수가 한 번씩 되니까 네. 복토를 한 2m를 한 겁니다. 네.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흙은 필요한 거고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불법 매립토일 경우는 엄격한 관할 부분 기초단체단체에 신고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불법이냐 이제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 그 매립 물질의 네. 그 성분을 떠나서 일단 매립하는 행위 자체가 일단은 불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물질은 이미 묻히고 난 걸 판에 봤을 때 이야기고요. 네. 그 490만 톤 정도가 예, 매립이 되고 또 그 주민들의 이야기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로는 그게 불법 매립이 시작된 건 거의 20년 전부터고 네. 아주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는 2004년, 2006년도 한 3년간은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있고 네, 저희들도 그래 파악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지대 농경 짓지 않습니까? 네. 그 성토는 2009년도 8월 이전까지는 예, 성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예, 왔는데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어떤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 흙이라든지 또 이제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도 달랐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매립이 되는데 우리 그 매립 취수장이 2km 떨어져 있다지만 그 분명히 거기서 매립이 돼서 뭔가가 나쁜 물질이 매립이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가서 확인 안 해보셨나요? 예. 매립하고 있을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그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밤에 와서 잠시 얼른하고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감놀이 일원에 묻혀 있는 매립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참 많이 할 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네. 저게 개인이 소유한 농지였고 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침수가 안 되게 복토를 한 데서부터 이제 우리는 있는 겁니다. 지주가 한 거거든요. 네. 하는데 그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경남 김해시였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게 저게 2009년 5월 달부터 이제 네네. 하천부지로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네. 낙동강 사업 구간에 들어왔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2006년도에 이미 하면 똑같은 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부산 우리 환경운동연합하고 우리 상수도 본부가 합동으로 계속 감시를 했었습니다. 1년 이상.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매립은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스컴에 네. 그 보도가 된 내용 중에 그 매립 부분 그 부분이 적어도 2006년 이전에 일어난 부분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땅을 파서 이제 그 발견이 된 거네요. 문화재 행상 변경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06년도 색깔이 좀 이상하다부터 이제 예, 나오기 예. 시작한 거죠. 예, 그리고 2006년도 이전에 그래 매립되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할 당시에 네. 그런 물질에 대한 검사나 또는 보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건 우리가 다루는 거는 물입니다. 그래서 수지를 갖고 늘 우리는 보는데 하천 감시 활동은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도 늘 해왔었습니다. 그 상류까지 엄청 상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개념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네. 3,400m 되는 포위되는 토양입니다. 그 흙 속에 흙을 묻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흙 속에 흙이 묻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그 흙 부분은- 속에 예. 인체 해로운 물질들이 물에 녹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물에만- 수질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계속 검사하고 조사하고 강화해봤고 네네. 이번 사건 이후에는 매일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체 해로운 건 하나도 물에 녹아 내려온 건 자,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예, 그 부분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는 만약에 인체 유해한 물질, 예, 어떤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토양으로 들어가서 그게 다시 강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인체 유해한 물질이 매립됐을 때를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지금 그래서, 위험한 그래서 부분입니다. 그게 비록 경남 땅이건 개인 소유지건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땅에 대한 대형 어떤 매립들이 또 성토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대형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신 말씀. 예. 지금 나름대로 토양에 대한 것도까지 사실상 우리가 뭐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시민들이 먹는 물을 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토양도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토양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뭐 신문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DPH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예, 요번에는 지금 그런데-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네.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토양 오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 11월 말경이면은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 국가 공인기관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160개 구멍을 파가지고 네. 40m, 45m짜리 이 160개 구멍을 파가지고 네. 전부 시료를 채취합니다. 공인기관들이. 해가지고 그 결과 오염 물질이 있다면은 전부 다 드러내기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보도자료로 그걸 드러내는 게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렇게 또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그 우리 부산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남의 토양, 경남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광과 민이 협동해서 그 낙동강 피해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떤 대응이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대로 그냥 결과를 지켜보십니까? 아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대책들을 쭉 수립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양 문제, 이상이 있느냐 늘 감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토양에서
침출수 흘러나오는 물이 유일하게 한가운데 보면 809, 909 그 중간점에 신곡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신곡천에 대한 수질검사,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검사, 메리 지수구 주변, 물론 지수구 주변, 그리고 우리 정수된 물, 제가, 제공된 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저는 보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은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월 말까지 그 기다려본다? 결과를 보고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 보도를 접했을 때, 상수도 본부가 그렇게 많은 양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묻힐 때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나? 직무유기 아닌가? 예. 시민은 그런 생각을 할 수 걱정을 있습니다. 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꼭 메리 치수장 이번 2일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우리 치수장이나 정수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에 어떤 감시 시스템을 좀 더 철저하게 강화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매뉴얼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기존의 매뉴얼에도 지금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라면 그렇게 뭐 다시 된다면 점검을 결국은 해서, 이제 네네. 강물을 지수하고 있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는 낙동강도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딱 나오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알겠습니다. 행위들에 대해서 예, 예. 충분히 이건 감시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예, 예.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네네. 환경연합하고 같이 우리가 또 감시 계속했고 지금은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문제는 안 나오도록 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